네, 안녕하세요. 나독인입니다. 오늘은 이제 체하는 사람, 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검사는 정상이다. 나는 도대체 무슨 병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좀 읽어보면요. 장염을 앓고 이제 괜찮아져서 먹었더니 또 체했다. 한 달 반이나 지났는데도 이제 체한 게 내려가지 않고, 배 중환, 이게 배꼽하고 이제 명치 끝, 그 중간 윗배가 좀 꽉 막혀 있어서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심지어 이제 걸을 때 명치 끝이 아플 정도다, 이런 거죠. 이거 좀 부은 느낌이랄까, 뭐 그런 거고,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러움을 동반한 두통, 또는 체한 기운이 남아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내과나 대학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명치 끝이 막히고 안 내려가니까 심지어 이제 숨쉬기도 좀 불편해. 그리고 가슴도 예전 보통 때 전보다 많이 두근거리는 것 같기도 해. 이게 왜 이러냐? 췌장이나 담석증일 가능성이 낮냐? 사실 가능성 없습니다. 이런 거는 증상이 다르니까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의심도 드는 거죠. 안 나으니까. 검사는 이제 다 했어요. 뭐 CT도 찍고 엑스레이 찍고 각종 다 정상이고. 근데 내시경을 했더니 담주 역류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약간 있더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본 증상, 메시껍고 어지러움을 동반한 두통하고 그다음에 두근거림 이런 거랑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신경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병원에서는. 근데 이제 여전히 복부 CT하고 이제 초음파 안 해봤으니까 췌장하고 담석증은 어떠냐 이런 의심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은 체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고 아프고 좀 그렇죠. 그 미식거리고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두통인데, 질문은 검사는 정상인데 나 무슨 병이냐. 이게 체했다는 건 사실 옛날부터 있던 거죠. 우리가 그 검사도 다 해봤다 이런 거죠. 옛날부터 있었는데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환자는 양방 환자, 한방 환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체했다는 걸 이제 양방 의사도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방에서는 체한 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체한 거를 그러니까 명치가 막히고 답답하고 이제 아프고 뭐 이러면은 위염, 장염, 십이장염, 담낭염, 췌장염 등이 하나다 일 거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별 진단이라고 진단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중에 어느 거일까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이고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기가 막힌 거라서, 기가 막히면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 소주천이라는 경락이 나빠지고, 그 경락의 흐름을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기가 막히면 서양의학적으로는 그것이 염증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현재 기울의 상태인 것 같아요. 염증으로 진행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검사를 했는데 왜 정상이냐? 그 질문을 하시는데, 검사가 모든 걸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검사 기계라는 거는 검사 기계를 만들 때 설정을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설정 값대로 결과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얼마 있으면 얼마 나오고, 엑스레이가 얼마 들어오면 뭐 어떻게 찍고 이런 나타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된 대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더군다나 뭐 기나 생체 활성 이런 거는 검사로 알 수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치료도 안 되는 거죠.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더군다나 이제 위염, 식도염, 장염 같은 것들은 두근거림이나 답답함, 호흡곤란이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는데, 한의학으로 보면 이런 위염, 식도염, 장염하고 두근거림, 답답함, 호흡곤란, 뭐 어지러움을 동반한 두통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질병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다 이런 거죠. 한 개 병이 하나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심화, 즉 명치가 막히면 그것이 답답해지고 2차적으로 소주천이라는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락이 있어요. 그것을 막아. 그래서 이 경락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위염, 식도염, 장염, 십이장염, 당뇨염 이런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증상도 올 수도 있고요. 뭐 당연히 두통이나 어깨 통증 이렇게 되고, 기운이 꽉 막히니까 사실은 막히면 좀 늘어져요. 기운도 없어지고, 그래서 피로하고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증상들인 거예요. 기가 막히면, 근데 이분은 이제 기가 막히면 원래 저절로 좀 풀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가볍게 막히면. 그런데
한 달 반이나 안 풀어지는 걸 보면 체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기가 흐름이 나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이제 피로가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이제 그러신 분인 거죠. 그래서 심화가 막히는 것은 이제 심기가 나쁜 거기 때문에 심기가 소모되는지 심기가 나쁜지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평소에도 긴장을 잘하고 예민하고 생각이 많고 소심하고 스트레스도 이제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미 좀 나쁜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안 풀어지는 거다 이런 거고요. 두근거리는데 심지어 이제 호흡이 곤란하고 두근거리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번만 두근거린 게 아니고요. 평소에도 잘 두근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깨와 허리도 좀 뻐근하고 몸도 무겁고 소화 상태도 나쁘고,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소화가 좀 시원찮았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가 막힌 것은 한의학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염증으로 이제 진행돼서, 지금은 이제 그런 염증은 없잖아요. 위염, 당뇨 이런 염증은 없잖아요. 가벼운 정도이고, 염증으로 진행하고 이제 구조적인 변형이 같은 말인데 그렇게 진행이 된다. 너무 방치 또는 포기. 사실 이게 잘 안 나요. 양방울이 잘 안 났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그러려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낫는다. 치료할 수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이제 본인이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1단계 치료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가 치료법은 좀 빠른 듯하게 걷는 거예요. 살짝 숨찬 듯하게 본인의 능력에서 살짝 숨찬 정도, 그 다음에 살짝 나른한 양만큼 걷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 젖가슴 아래 갈비뼈 부위, 여기가 이제 좌우 젖가슴 아래 갈비뼈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데 고기를 주먹으로 이제 가볍게 이렇게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면 이제 여기 명치가 울려요. 그래서 이제 잘 튀고 두드리면 좀 트림도 나고 풀어지기도 해요. 가벼운 거는 금방 풀어져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한 건 많이 해야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한 달 정도에 좋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걷고 두드리기 했는데 잘 안 좋아져. 그래도 계속돼. 그러면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원을 방문해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죠. 그렇게 치료를 받도록 하시고요. 의사이면서 한의사인 이제 복수면허 의사의 클리닉을 방문하시면 이렇게 이제 검사나 이런 양방과 이런 한방을 결합해서 이상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